조국 대표야말로 진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런 것과 정말 다른 본인의 개인 비위죠. 특히 입시 비리. 그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인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국 대표를 수사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했죠.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 때 얘기하십시오. 문재인 한동훈 정부 때 대표와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에요. 자,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독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단 전략기획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법 커튼콜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조국혁신당 관련된 인사 모신 것도 처음이에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여기서 보실 거 어떠세요? 옆에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고 아니 두 분이 다 약간 모델 포스가 있어요. 키도 크시고 정말. 예. 40대까지는 저도 거기에 조금 동조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한갑이시긴 하시죠. 살짝 디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저희 동아리방처럼 뒤에 이렇게 이렇게 풍선도 붙이고 했는데 저희 이제 배경이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이제 구독자님 의견이 있어서 해림 전님이 저희한테 법정모독 참으로 유익한 방송입니다. 근데 첫인상의 내용을 떠나서 보이는 환경 미화가 좋지 않았어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돌직구를 던지셔가지고 바로 치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님 의견들 받아서 고쳐 나갈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본 토크로 돌아와서 계엄 이제 1주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담장을 넘었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계셨죠? 예, 같이 있었어요 그날. 그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많이 오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약간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글쎄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네. 이제 당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아닌 분들도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이었지만 주호영 의원이 그러한 입장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정상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지 결국엔 이루어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국힘의 지금 변동된 상황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아니 개파 관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아니 장동혁 의원이 작년 1년 전만 해도 친한계여가지고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리더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1년 만에 완전히 정반대가 돼가지고 이번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메시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윤바타, 윤석열의 앵무새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그렇게 한 명 정도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장동혁 대표는 워낙 팔색조처럼 변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변신을 할 거라고 친윤들도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셔서 장동혁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대장동 재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잠잠무소식인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킨집이거든요. 반반이에요. 될지 안 될지. 49대 51 정도로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에요. 11월 22일 날 양 대표가 SNS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뒷것들의 그 실무협의가 언제 있었냐면요. 12월 2일 날. 국힘에서 계속 장애투쟁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12월 2일 날 만나자고 해서 10일을 벌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1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슈들의 변동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빨리 열자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10일 만에 열렸는데 가보니 저만 구체적인 제안들을 계속하고 국힘 쪽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안 해요. 지난주에 2번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했고 마지막 지금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하겠다고 했으면 재빨리 움직여야지. 스피드 코리아에서 도대체 뭐하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저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토론을 김규현 변호사랑 했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바로 콜에서 바로 그 다음에 했어요. 그냥 바로 즉각.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한동훈 대표 쪽은 늘 열려 있으니
그냥 와주십시오. 그냥 아니 저희는 그냥 뭐 모든 그 조건 이번 주 내라도 내 당장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 대표님께 여기 법정무독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제가 어레인지를 할 테니까 당장 이렇게 우리한테 그 해주시면 되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속이 시끄러워요. 지금 당내 상황이. 장동혁 대표한테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 모든 거를 다 넘기십시오. 정권을. 그러고 나가셔도 돼요, 사실. 저희야말로 이제 조국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된다. 조국 대표는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1월 달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대표로 취임하세요. 한동훈 현 대표와 조국 현 대표가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약간 지금 대리전을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계신데 조국 대표랑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면은 두 분이 굉장히 커리어상 유사하잖아요. 일단 서울법대 출신의 법무부 장관도 같이 하셨고 어떤 한 정권에서 황태자로 불리다가 나라까지도 가봤고 약간 두 사람이 닮은 듯 하면서도 캐릭터는 또 정반대인 것 같고 기본적인 환경 말씀하셨듯이 그 유사한 점이 있지만 걸어왔던 길은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이제 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검찰에 투신했던 것이고 좋은 표현으로 해드릴게요. 투신했던 거고 여기는 학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20년 동안 살아온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제 학부를 같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에게서 형법 수업을 많이 들었죠. 제자시군요. 학부에서. 네, 제가 제자이기 때문에 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뭐 거칠게 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말을 가려하기 정말 다행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조금 자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금 다른 점 그러니까 이게 나락으로 갔다는 그 포인트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조국 대표야말로 진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런 것과 정말 다른 본인의 개인 비위죠. 특히 입시 비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였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락으로 갔던 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찰이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임명도 안 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기 때문에 나락으로 갔던 거거든요. 예. 한동훈 그러면 예. 조국혁신당이 첫 1호 법안이 뭐냐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인정하겠습니다. 조국처럼 한동훈을 털면 안 나올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 이재명 정부예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한 것, 그리고 자녀 논문 대필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조국처럼 한번 털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론이 내릴지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국 대표를 수사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 때 얘기하십시오. 문재인 한동훈 정부 때 대표와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에요. 자, 권력 내부에서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였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특검이든 뭐든 탈탈 터는 수사를 계속해서 당해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특검을 탈탈 털었어요? 아니 뭐 내란 특검이니 뭐 김건희 씨 특검이니 계속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행위와 관련돼 있는 특검을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준이 뭐냐 하는 그런 수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서 그렇잖아요. 핸드폰 비밀번호 그러니까. 20몇 자리 설정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열고 말고가 그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뜨거워서 논쟁이 많이 뜨겁죠? 이런 부분에 마무리. 있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조국 대표를 수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대표도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그냥 사과하시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련돼서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그 사과에 부족함이 있다면 계속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열을 올리시면서 하시는 분들을 얘기 쭉 듣다 보면
사실 좀 공허합니다. 정말로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그리고 검찰권의 오남용의 문제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의 그 기꺼이 다 100% 수용해야 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허합니다. 거의 지금 그 두 대표님이 이렇게 빙의해서 약간 토론하시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크게 뺨 한 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인데, 그래서 지금 OX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준비하세요. 네. 윤한홍 의원이 장 대표에게 대놓고 똥 묻은 개라고 때려서 속이 후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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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곤란해하시네. 아유 예, 네. 오 드릴게요. 의외로 또 X네. 잠깐만 일단은 O 하셨으니까. 네. 12월 3일 이전에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말고도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 부분을 윤한홍 의원이 정말 속 시원하게 정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요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게 경 묻은 게 얘기를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장면이 진짜 씬스틸러였어요. 저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알고 있구나.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이 다 똑같구나 지금.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건 그 최악진 의원만 하는 거죠. 그 위원장님은 아까 X 드셨는데. X죠. 네. 윤한홍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바르게 해야죠. 찐윤 중에 찐윤이었잖아요. 그거 지금 대표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의 그동안 과오를 이걸로 덮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고요. 윤한홍 의원이 꼭 했어야 되나요? 그렇게 세력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좀 한다고 한다면 찐윤이 아닌 사람이 좀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윤한홍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똥 묻은 개가 다 다른 똥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윤한홍 의원은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찐윤이 아니라 배윤이 되셨어요. 아시겠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윤에 대한 배신자로 배윤이라고 이렇게 칭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원조 배윤은 개혁신당가 있는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이제 윤한홍 의원까지 이제 쭉 다 배윤, 이제 배윤이 이제 지금 배윤의 세력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OX. 자,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선다. OX. 네. 이번에 또 일치하셨네요. 네. 12월 3일 이전에 이미 당에서는 말이 돌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통설은 뭐였냐면 부정 즈음해서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당을 체제를 바꿔서 지방선거로 간다. 이게 이제 통설이었는데 12월 3일 이후 현재 당의 분위기는 또 다른 유력설이 뜨고 있습니다. 신년인가요? 신정? 예,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그 통설이 있었냐면, 우리 당은 당원 당규에 4명이 사임을 하면 당대표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중 1명 정도는 무조건 물러나야 될 상황입니다. 도지사 나오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우리 당의 공천 그 심사할 때는 최고위원은 물러나야 돼요.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명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3명이 남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쪽이 아닌 분은 2분이 계세요. 그럼 1명이 남아요. 이분의 마음에 따른 거죠. 근데 그분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누군지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죠. 넘어가고 형님도 OS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정치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말로 세력 연합이고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야합을 해가지고 대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야합을 했던 세력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본인은 아직도 모르고 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조국혁신당 요 며칠 사이에 네.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띄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고,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뭔가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제동,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는 뜻인지
X가 OX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는 없다. 네. 두 분 X. 네. 창당 이후에도 그랬고 조국 대표의 수락연설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힘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겠다. 네. 그것이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전담재판부 구성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닙니다. 조 대표가 그 관련돼 있는 이 전문가 아닙니까 본인이 위원회 소지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페이스북 그리고 당내의 의원들에게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윤석열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과 좀 관계가 좀 단시간에 좀 껄끄러지더라도 정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였습니다. 마지막 OX가 하나 남았는데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 OX. OX. 자, 위원장님 먼저. 아니 뭐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예. 두 분의 관계가 정치권에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의원 1차 의원 워크숍 때 강사로 오셨어요. 예, 그만큼 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정치개혁 문제 그리고 교수단체 문제, 속도감의 문제의 차이가를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시는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동지입니다. 뭐 제가 명청교책이라는 공전의 히트를 친 그렇죠. 말을 만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크게 히트를 못 친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청조 삼국시대. 명청조. 들어봤네요. 들어봤는데 히트를 못 쳤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나가다가 조국 혁신당이 약간 이렇게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명청만 이렇게 떠올라서 이 삼국시대의 한 축까지는 못 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돼서 조국 혁신당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정말 반대를 합니다.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는 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진짜 그냥 위헌법률 심판제 전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위헌 소지를 0으로 만들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도 법률가로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법치주의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가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치를 훼손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기현 재판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법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고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제도 범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도 범위 안에서. 근데 이 특별재판부는 제도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형태를 만드는 건데 특별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반복이 되게 됐을 때 그냥 법치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부패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이미 구성을 해놓은 거 있고 전례가 있어요. 그때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이번만은 법치주의 훼손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개별 사건 전담 재판부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나중에 바뀌었는데 내란 사건이 개별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중요도밖에 안 예를 들어 되니까? 대북 송금 특별 재판부, 대장동 특별 재판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탄핵은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았지만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할 때 그냥 탄핵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것처럼 됐어요. 다수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처음 시작은 되게 큰 걸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대북송금 특별재판부, 그 다음에 대장동 특별재판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다 통과시켜가지고 영장 쭉쭉쭉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땐 뭐라고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룰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 자신이 정권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틀은 흔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현지 누나 손시경 김남국 이제 비서관이 쏘아 올린 논란인데 처음에 이제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중앙대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보낸 메시지에 김남국 전 비서관이 제가 손시경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셨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꼭 배지를 달아야 된다.
누가요? 뜬금없이? 문진석 의원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배지고 그걸 받은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받은 사람이 제가 더 맞나요? 먼저 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더 맞나요? 립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요. 그렇죠.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정말 죽일 놈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조상으로 그게 불가능한 구조면 자기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안 되니까 안 합니다. 근데 배지는 무사한데 비서관은 날아가 버렸잖아요. 배지는 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작년에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게 많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 당의 인사들, 패널들, 의원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던 그 모습을 저는 이 정부에서 김현지 씨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해프닝이었으면 우리 윤재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게 눈이 하나하나 쌓이듯이 생각해 보세요. 국정감사에 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빠지고 부속실장은 인사권도 없는데 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들은 마음속에 이 의문은 점점 무럭무럭 커져갈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그래도 영부인이라고 됐어요. 근데 김현지 실장은 뭡니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명을 해야지. 해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김남국 전 의원만 이렇게 잘라버리고 김현지 씨는 나는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김건희 씨와 겹쳐 보여요. 김현지 실장과 김건희 씨를 같이 비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현지 실장은 엄연한 공인입니다. 그리고 현직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영부인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건희 씨는 사인이에요. 사인이 자기가 권력을 다 휘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똑같은 걸로 등치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탁을 한 거잖아요. 저한테 이제 누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묻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근데 김건희 씨도 똑같고 최순실 씨도 똑같고 지금 김현지 씨도 부속실장으로서의 권한 범위가 아니에요. 부속실장은 인사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돈이 주고받지 않은 이상은 수뢰죄가 성립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때도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법적으로 문제 없다가 맨날 저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현지 씨도 오히려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렇게 디펜스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대표로 있을 때도 계속 윤석열 정부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털고 가려면 김현지 씨를 너무 꽁꽁 싸매지 말고 국회도 좀 내보내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듯이 예방 차원에서 꼭 하는 게 좋아요. 있는 제도니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여의도만 오면 이제 정치적인 계산과 특별감찰관 플러스 뭘 또 다른 걸 붙여가지고 함수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감찰관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 합의만 딱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꼭 뒤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은 국힘이 팔 게 없어요. 뭐 지금은 하셔도 민주당이 그냥 하면 되는 하면 건데 됩니다. 민주당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돼요, 진짜. 아니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협의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뭐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하실 건데 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